국민노조TV 시청자 여러분, 어제 11월 4일에 좀 저희한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국민노동조합을 비롯해서 5개 단체가 건강보험료 불평등을 개선하는 취지로 건강보험 불평등 개선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서울정부 청사 정문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우리 국민노조 사무총장님이신 김준용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총장님. 네, 어제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을 한 그 건강보험 불평등 개선연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현재는 5개 단체입니다. 우리 국민노동조합, 그리고 전국 시니어 노동조합, 여기 50세 이상의 은퇴자라든가 이런 분들 다 여기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퇴직공무원 노동조합, 현재 퇴직공무원이 약 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런 대한민국의 퇴직공무원 노동자들의 이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노동조합, 그리고 한국상점가 경영자연합, 여기에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난 8월 21일에 5개 단체 대표자들이 모여서 건강보험 불평등 개선연대를 만들기로 했고, 지난 추석이죠. 네. 추석 때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서울역과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건강보험이 불평등하다, 이래서 되겠느냐 해서 대국민 홍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그런 것을 잘 몰라요. 그건 뭐냐면은 정부가 그냥 행정을 자기들끼리만 알아서 하고 정말로 중요한 사항을 국민한테 잘 알리지 않은 그런 과거의 어떤 전체주의적 발상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홍보활동도 했고, 그동안 이제 우리 개선연대가 여러 번에 걸쳐서 실무회를 했고,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공식 어떤 조직의 출범을 알리자 그래가지고 요번에 11월 4일 날 서울 종합청사, 그게 뭐지? 서울 정부청사 광화문 앞에 삼거리에 있는 데서 정문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건강보험 어떤 불평등 개선 연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앞으로 건강보험이 어떤 제도가 어떻게 발전되어야 가장 국민에게 이로운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얘기하고 정부에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이 실제 생활과 관련된 건강보험에 대해서 깊은 관심, 이런 게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특별히 서울 정부 청사 앞에서 네.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럼요. 현재 지금 건강보험이 1973년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네. 그때는 우리나라가 보험료를 잘 내지도 않았고, 제도는 만들어져 있었지만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서 나라가 계속 발전하고 부강하고 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1973년도에 만들어진 이제 모법이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어릴 때 입는 베네쩌고리와 같은 거죠.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됐고 이제 이 나라가 이만큼 커졌으니 그 사회 제도죠,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건강보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몇 개냐, 2가지예요. 첫째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장가입자는 전체 가입자 중인 72%가 가입해 있고 지역가입자가 28%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부과 방식, 그 다음에 부과 산정 요율이 직장과 지역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헌법에 맞게 수정해야 된다, 이게 하나 하고, 또 하나는 70세 이상 고령층에게 보험료를 면제해 주자. 70년 정도 사회에 봉사했으면은 됐지, 여기서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라 하는 거는 좀 가혹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2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했고, 이것을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국무총리라든가 정부 정책을 관련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우리 얘기를 귀담아 듣고 국민들의 애로사항,
네. 국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한 거예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 정책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뭐 국무총리라든가 또 이런 공무원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 기울이고 그거를 또 정책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건강보험료 부가에서 그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차별이 있는 거는 지금 많이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또 그 문제도 있지만 그 70세 이상 이 노령 가입자 어떻게 보면 소득도 정말 없고 이 편안한 그거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 보험료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령 가입자 그 보험료 그 면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 어저께 그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나온 주장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첫 주장이에요. 70세 이상 보험료 면제하자. 그래서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의 어떤 차별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 70세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70세로 정한 거는 이제 이게 처음 나온 것은 우리 국민노조에서 건강보험공단 측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70세 이상이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얼마가 소요되냐 재정이 이것을 정보 청구를 여러 번 해가지고 자료를 따끈따끈한 걸 받았죠. 받아가지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70세 이상 되면 보험료를 안 내는 줄 알아요. 내고 있어요. 그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70세 이상 이런 노인분들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막 해주니까 안 내는 줄 아는데 약 70세 이상 가입자 수가 150만 명 정도가 가입해 있고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부가지 실제로 거치는 건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연체자도 있고 그러니까 약 1조 4천억 원 정도예요. 1조 4천억 원이 얼마냐면 우리 뒤에 그래프가 나가시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2018년도 건강보험 총 예산이 62조 7천억 정도 됩니다. 62조 7천억 중에 70세 이상이 내는 보험료가 1조 4천억이다 그러면은 전체 보험료의 2.3% 정도? 그래서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면제해도 보험 재정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겠느냐? 네. 그래서 오히려 70세 이상 노령 가입자에 대해서 보험료 면제는 노동력도 상실되고 수입도 줄어들고 건강이 악화된 분들에게 본인들도 스스로 이제 우리가 기대 수명을 뽑아 보니까 2년에서 7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마지막 70년 고생했는데 생애 나머지 이 자녀 여생을 그나마 국가로부터 적어도 열심히 일했으니 좀 이제 복지 혜택을 받는구나 이런 자긍심을 좀 심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처음으로 그렇게 70세 이상 면제하자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뒤에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화면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지금 상세하게 이해 잘 되실 수 있도록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그 우주 관객님께서 70세 이상 보험료 내는 거 처음 알았네요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알게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예, 네. 실제로 네. 많은 사람들은 그걸 직장 가입자 70세 이상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요전에 뭐 2만 원인가 통신료 그것만 안 내도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다음에 또 네. 그 외국인들 네. 요전에 그 윤지호라고 네. 희대 여자 사기꾼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 장자연 남의 죽음을 팔아가지고 뭐 모금한 사람 하나 있어요. 네. 캐나다로 도망간 사람. 네. 그분이 처음에 캐나다로 갈 때 왜 가냐? 또 부모가 거기 계셔 간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수술 받으려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렇듯 뭐 이 외국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와서 이렇게 받는 액수만 해도 연간에 제가 얼핏 통계를 봤는데 3조가 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근데 이게 70세 이상 면제해봐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1조 4천억 보험 재정의 2.3%에 불과하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70세 이상은 면제하는 것이 국가의 어떤 권위나 국민 복지를 위해서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이 70세 이상 노령 가입자 보험료가 면제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많은데 이 건강보험 개정에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네.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 계세요.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논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국가가 책임을 미룰 수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35조 5항에 신체장애자와 노령자는 생활능력이 없는 노령자는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우선 정부가 우리나라 62조 7천억 중에 건강보험료를 제정하는 비용이 현재 14%예요. 이것을 연차적으로 늘려서 약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14%는 OECD 국가 중에 정부에서 내는 보험 재정을 굉장히 작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들이 많이 내는 거죠. 겨우 정부에서는 14%예요. 14%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담배 팔아서 내는 그 수익금 이런 경우도 이런 국민연금 보험의 계정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14% 겨우 내면서 담배 수익까지 합쳐가지고 1조 4천억 이것은 큰 돈도 아니에요. 오히려 논란이 되는 외국인에 대한 보험 혜택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아까 금방 윤지호 어머니라든가 중국에서 오는 분들 외국에서 다 살다가 한국 와서 네. 수술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이번에 차제에 이런 경우도 전부 점검을 해요. 그래서 보험 재정이 허술하게 세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찾아내서 보완도 해야 되고 요전에 얘기한 것지만 꼭 쟁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이것을 보험 건보료를 관리하는 공단이 있어요. 그게 10,000명이 넘어요. 저는 국세청이라 이런 데서 하면 되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우리가 내는 보험료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또 탁상인정만 될 우려가 많죠. 아니 이것을 요새는 컴퓨터가 다 발달하고 다 잘 돼 있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보험료 같은 것도 축내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만들어진 보험 재정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만큼 국력이 신장했기 때문에 새롭게 이 몸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많은 보험 재정이 옆구리로 새는 것을 틀어막아서 적어도 70세 이상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고생한 우리 부모님들을 적어도 보험료 없이 편안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우리 국민노조의 주장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 고령이 될수록 직업에서 좀 멀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주로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이게 보험료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총장님 말씀처럼 이분들에 대해서 면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노조에서 지속적으로 또 개선연대에 지금 5개 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신다고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사무총장님, 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는 이런 뭐 면제해주고 이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좌파식의 전유물 아니냐, 어떤 표를 갖다가 얻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 좌파식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우려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70세 이상 보험료 면제하니까 그란도 국가 재정이 이런데 문재인 때문에 그냥 징글징글해 죽겠는데 또 퍼주냐 이거 좌파 포퓰리즘 아니냐.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로 건강하고 양심이 바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걱정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볼리비아라든가 남미의 콜롬비아 이런 데 보면은 지금 국민이 다 쓰레기통 뒤지고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그냥 남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은 국유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국유화하면서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러요. 그렇죠. 국민의 삶과 거리가 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다 이게 뭐냐면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옵티머스, 라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퓰리즘과 복지는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발효와 부패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발효는 된장이라든가, 잘 좀 설명해 주세요. 된장이라든가, 네, 그 홍어, 네, 김치, 네. 이것은 유익균들이 많아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패는 뭐예요? 부패균이 많아 이게 썩어서 네. 사람이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과정은 비슷해요. 근데 이게 발효가 돼서 나라가 공동체가 어떤 갈등이 없어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 이게 복지 제도예요. 네. 근데 이 부패는 뭐냐? 이런 것을 선거 때 펴오들라고 그냥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뭐 2만 원씩 뭐 통신료 깎아주고 뭐 하겠다고 난리쳐서 펴오들라고 이렇게 바꾸는 것. 그리고 뒤로는 뭐 옵티머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 이런 건 부패입니다. 이것은 김치가 발효되는 게 아니고 김치가 썩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70세 이상 이런 것은 합당한 거예요. 왜냐? 합당한 이유를 대야죠. 문재인의 어떤 그 재난기금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걱정을 많이 하게 그렇지. 만들었죠.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정권에서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네. 뒤로는 부정부패하고 네. 선거 때 되면은 네. 뭘 자꾸 나눠주려고 그러고 네. 평상시는 안 하고 있다가 이런 경우에는 매표 행위, 부정부패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눈과 마음을 가린 다음에 이런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거 해서 자기들 맘대로 국가를 운영하고 정말 국민 세금으로 4차 추경까지 해서 지네 멋대로 쓰는 것, 이것이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퓰리즘이 아닌 첫째 하나 이유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차이 아시죠? 첫째, 직장에서 근무할 때 한 4, 5만 원, 많으면 7, 8만 원 돈을 내요. 그러다 퇴직을 하면 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 경제학적으로 뱀의 아가리 법칙이라 그래요. 소득이 적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현상이다? 이거 불합리하잖아요. 헌법에 맞지 않잖아요. 이것이 정의롭지 않잖아요. 네. 공정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바꾸자는 거예요. 왜냐? 직장 가입자는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요. 지역 가입자는 어떠한지 아시나요? 지역 가입자가 지금 너무 힘든 게요. 보면은 주로 다 퇴직을 해서 지금 직업에도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 가지고 있는 재산에 그렇죠. 대해서 뭐 집이 있냐 없냐, 전월세, 네, 자동차, 이런 것들, 뭐 토지 네. 이런 것까지 해서 소득하고 합쳐서 합산하기 때문에 네. 소득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많이 내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네, 거예요.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의 평등권의 위배예요. 이것이 복지 정책이냐 포퓰리즘이나 하기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 과거에는 누가 이런 문제를 잘 제기 안 했죠. 두 번째는 무슨 문제냐? 직장 가입자는 50% 누가 내주잖아요. 사용자가. 그렇죠. 지역 가입자 혼자 100%를 내요. 이것도 잘못되어 있잖아요. 아니 직업이 없는 사람을 차별하면 되나요? 안 되죠. 은퇴자 차별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이것은 평등권에 관한 문제. 불평등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것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올바르게 하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니 이렇게 맨날 4차 추경하고 막 포퓰리즘으로 해서 눈가게를 가리지 말고 이런 제도를 착실히 만들어서 이것을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올바로 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면 안 된다. 헌법의 평등권을 되찾는 일이다. 네. 두 번째, 70세 이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건보공단에 사람도 좀 줄이고 외국인들 이렇게 보험료 세는 것도 좀 막고, 정부에서 헌법에 정부의 책임이라고 나와 있으니 14%의 비율을 좀 늘리면은 70세 이상 충분히 하고도 남고. 네. 그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법적 근거가 네. 국민연금법 6에 나와요. 65세 이상부터는 네. 경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건강보험법에 착안을 해서 70세부터는 미연제해도 되겠다. 왜냐? 그 돈도 그렇게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강 재정을 좀 더 잘하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정부는 그래서 우리들의 국민노조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듣고 이것을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노조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사무총장님의 그 김준영 사무총장님의 이 설명이 어떻게 귀에 쏙쏙 잘 들어오셨나요?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게 노조나 또 이런 뭐를 면제해주고 막 이러는 것들이 아무래도 좌파 진영 쪽에서 많이 좀 그동안 주장을 많이 하도 많이 써먹어서 그래요. 예. 아무래도 우리 국민노조 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네. 건강보험 불평등 개선연대 그 출범 기자회견에 대한 언론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가 조직이 이제 신생 조직이라 작습니다. 힘도 약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의는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올바른 걸 이야기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런 거 외에도 좋은 주장을 많이 하는데 언론들이 별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는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우리가 조그만 조직에서 얘기하는데 연합뉴스 같은 데서도 보도되고 뉴스1 같은 통신사들도 취재 나왔고 그 TV조선 같은 데서도 취재를 나왔어요. 그래서 연합뉴스 같은 데는 70세 이상 건배로 면제해라는 타이틀로 보도를 해줬고요. 이게 좀 임팩트가 있잖아요. 또 뉴스1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00% 부담은 차별 평등권 위배 이렇게 보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개선연대 주장이 잘 반영된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추석 때 홍보활동도 하고 열심히 정책 발굴도 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그 정보 공개 청구도 해서 열심히 싸운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선연대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일상활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첫째 일상활동은 어떤 게냐 헌법 소원할 겁니다. 네. 헌법의 평등권 위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안 발의도 하고 국민 청원운동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포스터로 만들고 이런 주장을 널리 알리도록 이런 유튜브라든가 그 다음에 일상 홍보활동, 조직활동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라든가 은퇴다협회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들의 주장이 국민 복지 21세기 복지국가를 향하는 첫걸음이 이런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옛날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까지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세세히 디테일해서 지나치기 쉬웠던 것을 우리 국민노조가 이런 문제를 발굴해서 오히려 정의와 공정을 세우는 건강보험의 평등권, 그다음 70세 이상 어떤 면제로 해내서 복지 혜택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상활동을 할 예정이니까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응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국민 노조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노조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것이 이렇게 뉴스화가 됐구나. 뉴스원에도 나오고 연합뉴스에도 사실 이런 그 메이저 통신사에 이렇게 뉴스 한 줄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 자파시 포퓰리즘인 것 같다라는 우려를 하고 계시지만 벌써 이렇게 언론에서 반응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국민노조에서 많은 일들을 지금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 우리 국민노조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과 조합원 들께서 저희한테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사무총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알릴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알리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예를 들어서 일상활동을 제 단체들과 연대하는데 첫째는
우리들 스스로 이것을 알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가 네, 무슨 맞습니다. 뭐 지상파 방송국이 있는 네.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처럼 자기 이해관계 투쟁에 의해서 막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주로 국민의 권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을 비판해요.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같은 경우가 우리들 나라에서 시행되는 최저임금은 OECD의 중간을 절반을 이미 넘어서서 중위권을 넘어섰는데 우리 현재와 같은 그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저런 경우에는 폐지해라. 우리가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게 최저임금 당사자 어려움에 허덕이는 하루에 17시간씩 노동하는 통잡기 사장님들, 네. 알바생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게 합당하느냐. 우리 이런 얘기를 다 하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하여튼 양대 노총에 포괄되지 않은 불안정 노동, 그 다음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뭐 실업자, 노인들, 장애자 이런 하여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서 싸우는 또 국민의 울타리. 또 우리 국민노조가 또 국민의 주먹이 한번 해봐야죠. 의외로 멋진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 약자 인지 감수성, 약자의 편을 들 때는 우리 국민노조는 국민의 주먹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좋은 정책을 잘 발굴할 때는 네. 국민의 두뇌가 돼야죠. 그래서 이번에 언론사의 반응은 우리가 얘기해서 신선하다. 네. 이런 반응. 왜냐하면 우리가 최초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계획이냐.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여건이 되면은 매주 금요일마다 네. 점심 때 금요 집회를 해서 네. 우리들의 어떤 주장, 국민들의 건강한 복지를 위한 것을 우리 행동으로 나서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일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날씨도 춥고 우리가 조직이 적기 때문에 하여튼 어려움은 많지만 그래도 젖 먹던 힘을 짜내서 한번 국민 곁으로 다가가고 앞장서서 광야에서 외치는 투사들처럼 국민의 주먹이 되기 위해서 한번 국민노조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다가오는 이거 서울시장 같은 경우 누가 죽어버려 갖고 다시 하잖아요.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 때 네. 우리들의 주장이 어떤 출마하는 사람들의 공약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연대 활동 이런 것을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분 좋잖아요. 왜냐하면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평등해지고 공평해지고 공정해지고 70세 이상 되면은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을 세우고 국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보람이 있구나. 면제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말로만 뭐 얘기하고 옛날 어떤 저 국회의원들은 어디 저 지하철에 뭐지 엘리베이터 없애버리더라. 노인들 못 나오게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일한 자야 헐가문하게 떠나라. 그래서 그런 이 노인들 실제 약자잖아요. 소득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그런 집회도 할 예정인데 정말로 우리가 국민의 주먹이 돼보려고 국민의 노조는 이런 면에서는 국민의 주먹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지자체 등과 연대도 할 거고 그다음에 집회 등 다양한 일상활동도 할 거고 그 다음에 헌법소원도 할 거고 특히 이번에 고마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우리가 기자회견 할 때 네. 선언문 낭독해 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국민의힘의 네. 양주상 네. 광명갑 젊은 젊은 당협위원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딱 나셔서 네. 이것은 정말로 지금 화면에 마이크를 잡고 계신 분 옆에 예. 그 넥타이 하신 분. 예, 그렇죠. 네. 지금 이호승 네. 우리 제일 젊게 보이신 시니어 노동자 위원장 그 옆에 네. 선언문 낭독해 주신 분이 양주상 네. 국민의힘 광명갑 네. 당협위원장이에요. 네. 광명에 있는 분들은 이분이 비록 선거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좋은 정치인을 두셔서 하여튼 광명은 저는 잘 발전할 것이라고 광명되겠는데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광명은 네. 전화번호도 서울하고 네. 똑같아. 왜 네. 서울이지 네. 누가 광명이라고 할 네. 필요가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양주상 위원장님 이번에 유튜브 우리 방송을 밝은 빌어서 미래가, 네, 고맙다고 촉구하시는 분입니다.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주상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요 그 글을 남기신 분 보니까요 김새롭게님께서 수고 많으시네요. 국민노조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힘이 납니다. 아니, 저분이 감사합니다. 새롭게 이름이 네, 우리가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게 새롭게요. 다만 우리가 네, 힘이 처음은 미약하지만 네, 이 작은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바다로 가듯이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들 덕택에 호응해서 반드시 우리의 의견이 저는 관철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다들 처음에는 작은 데서 시작이 되죠.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 국민 노조도 벌써 이렇게 매스컴에까지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우리 기자회견 한 거에 대해서 김준영 사무총장님 모시고 오늘 저기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하고 국민노조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씩 하면서 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노조에 큰 힘을 또 보태주시면 더 큰 활동을 하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우리 김준영 사무총장님을 모시고요. 저는 우리 국민 노조에서 그 사무총괄을 맡고 있는 정치학 박사 남혜경입니다. 네, 시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